안녕하세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11월 30일 일요일 14시 대구FC 대 FC 안양 국내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첫 번째 팀 전력 및 전술입니다. 대구FC는 홈에서 주로 4-4-2와 4-2-3-1을 병행하며 안정적인 전술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볼 순환과 측면 공략이 경기의 중심을 이루며 홈에서는 점유율과 슈팅 지표 모두 리그 상위권 수준을 유지합니다. 안양은 빠른 전환과 측면 스피드를 활용하는 4-4-2를 주로 사용하며 활동량 높은 미드필더 라인이 강점입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수비 전환 속도와 경기 운영 안정감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 전술적 안정성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경기는 대구의 빌드업 우위 대 안양의 역습 효율성이 부딪히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핵심 선수 및 결장 상황입니다. 대구는 브루노 라마스, 자토바, 에드가로 이어지는 외국인 라인이 공격의 중심축을 담당하며 중원에서는 이진용, 이림 등이 안정적인 조율 능력을 보여줍니다. 홍정훈, 김영찬, 박만호로 구성된 수비 골키퍼 라인은 조직적인 수비 능력이 돋보입니다. 안양은 권태영, 김보경, 정재상을 비롯해 다양한 공격 조합을 활용할 수 있어 선택지가 넓은 편입니다. 두 팀 모두 현재 확정적인 결장자는 없어 거의 베스트 라인업 가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대구는 최근 5경기에서 패배 없이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홈에서는 점유율, 슈팅, 코너킥 등 대부분의 지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경기 흐름이 가장 두드러지는 팀입니다. 안양은 승패가 엇갈리지만 공격 전개 자체는 활발한 편이며 득점력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실점이 반복되고 후반 흐름 관리가 흔들리는 패턴이 있어 대구와 비교하면 안정감은 떨어져 보입니다. 네 번째, 맞대결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대구는 홈에서는 경기 템포를 주도하며 안양을 상대로도 점유율 우위를 가져온 이력이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 공격진의 마무리 능력이 홈 경기에서 더욱 빛나는 편입니다. 안양은 원정에서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지만 전환 속도가 빠르고 역습에서는 언제든지 득점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핵심은 대구의 높은 위치에서의 빌드업 운영을 안양이 얼마나 견뎌내느냐, 그리고 안양의 속도 기반 역습을 대구가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승부는 중원 압박 강도, 패스 실수 유도, 세부 장면에서의 집중력에 의해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예상 결과입니다. 대구는 홈에서 꾸준한 경기력과 조직적인 운영을 보여주는 만큼 우세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안양도 역습 한 방을 통해 경기 양상을 바꿀 수 있지만 원정 수비가 불안정해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예상 스코어 대구 2대1 안양 또는 2대2. 종합적으로는 대구 우세 안양의 역습 변수라는 구조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11월 30일 일요일 14시 수원FC 대 광주FC 국내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첫 번째, 팀 전력 및 전술입니다. 수원FC는 4-5-2를 기본 틀로 사용하며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해 경기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중원 주도권은 괜찮지만 공격에서 특정 선수에게 의존도가 높아 득점 루트가 단조로운 편입니다. 반면 광주FC는 4-4-2를 기반으로 빠른 템포 전개와 강한 압박이 특징이며 젊은 선수들의 높은 활동량이 전술적 핵심입니다. 전환 속도가 빨라 측면과 중앙 모두에서 공격 흐름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수원은 조직적 운영, 광주는 속도 기반 압박과 적극적인 공격 전개가 주요 전술 포인트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핵심 선수 및 결장 상황입니다. 수원FC는 안병준, 윌리안, 사빅 등 개인 능력 뛰어난 공격 자원이 주요 득점원이며 노이로, 한승규, 이승우가 이선에서 활발한 지원을 담당합니다. 수비에서는 최강희와 이기혁이 중심축 역할을 맡습니다. 광주FC는 프리드리크손, 레이스, 안영규 등이 전방 압박과 빌드업 지원을 통해 공격 흐름을 만들어주며 조영욱, 문민서, 최경록 등 공격 자원들이 속도 있는 전진에서 큰 강점을 보입니다. 양팀 모두 결장자는 없어 거의 베스트 스쿼드 출전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수원FC는 최근 경기마다 내용 기복이 나타나며 후반 수비 조직력과 실점 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공격 기회는 꾸준히 만들지만 실수로 인해 실점하는 경우가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광주FC는 최근 경기 흐름이 안정적이며 빠른 압박, 전환, 활동량 측면에서 안정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네 번째 맞대결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광주는 최근 수원과의 맞대결에서 높은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속도로 경기 흐름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측면 돌파와 빠른 전개가 수원 수비를 흔드는 요소로 반복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원FC는 홈에서 공격 템포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수비 라인의 흔들림과 압박 탈출 능력 부족이 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의 핵심은 광주의 속도, 압박을 수원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수원이 수비 안정성을 회복해 광주의 템포를 끊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초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전체 경기 분위기를 크게 좌우할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수원FC는 홈 2점을 바탕으로 중원 점유율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광주의 빠른 압박과 전환 플레이를 완전히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광주FC는 활동량, 속도, 공격 전개에서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전체 흐름을 주도할 확률이 더 커 보입니다. 예상 스코어 수원FC 1대2 광주FC 또는 1대1 무승부. 종합적으로는 광주가 약하게 우세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1월 30일 일요일 14시 울산 현대 대 제주 SKFC 국내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첫 번째 팀 전력 및 전술입니다. 울산은 4-1-4-1 전술을 통해 안정적인 빌드업과 측면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1선을 단단히 보호하고 2선의 라카바 백승호 이규성이 빠른 공격 전환을 주도하는 구조입니다. 제주는 4-4-2 전술을 기반으로 단순하지만 직선적인 공격 전개가 강점이며 투톱 조합을 활용한 빠른 전진과 롱패스 연계가 특징입니다. 전술적 완성도에서는 울산이 점유율 기반 운영에서 제주는 활동량과 직접적인 공격 패턴에서 각각 강점을 보입니다. 두 번째 핵심 선수 및 결장 상황입니다. 울산은 마르코, 라카바, 백승호, 정승현 등이 핵심 전력으로 측면 돌파와 중원 장악 능력이 뛰어납니다. 수비에서는 서영재, 박원재, 골키퍼 문영규가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루드비송, 고승범, 엄원상 등 벤치 자원도 즉시 투입 가능한 전력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술 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제주는 조나탄, 남길, 이탈로, 김봉수가 공격 운영의 중심이며 중원에서는 유수진, 송주원 등이 수비와 빌드업 연결 역할을 맡습니다. 양팀 모두 특별한 부상 소식은 없어 정상 전력 가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울산은 최근 5경기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비 조직력과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경기 운영이 돋보입니다. 득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실점 억제 능력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제주는 경기마다 기복이 있으며 득실 편차가 크고 전방 결정력도 들쑥날쑥한 모습입니다.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인한 실수가 간헐적으로 발생해 스스로 흐름을 끊는 장면도 있습니다. 네 번째 맞대결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울산은 홈에서 강한 조직력과 안정적인 빌드업 능력을 바탕으로 제주의 압박을 버텨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원에서도 라인 간격 유지와 패스 전개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전망입니다. 제주는 투톱을 활용한 빠른 역습과 타이밍 공격이 위협적이지만 울산의 탄탄한 미드필드를 어떻게 공략할지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특히 울산의 측면 전개 대 제주의 하프 스페이스 수비, 울산의 전방 압박 대 제주의 롱패스 탈압박이 핵심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울산은 홈에서의 안정된 점유율과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는 빠른 역습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울산의 중원 압박을 꾸준히 뚫어내기엔 한계가 있을 전망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울산 우세가 예상되며 제주도 한두 차례 기회를 만들 여지는 존재합니다. 예상 스코어 울산 HD 2대1 제주 또는 1대0 울산 승리. 전술적 안정성과 홈 2점을 고려하면 울산의 승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11월 30일 일요일 16시 30분 강원FC 대 포항 스틸러스 국내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첫 번째 팀 전력 및 전술입니다. 강원은 4-4-2 전술을 기반으로 측면 전개와 전방 활동량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공격 템포는 빠르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 뒷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포항은 3-4-3 전술을 사용하며 후방 빌드업 중앙 전환 측면 침투로 이어지는 구조가 매우 체계적입니다. 특히 윙백을 활용한 넓은 전개와 전방 3선의 유기적 움직임이 주요 장점입니다. 전술적 완성도와 조직력 면에서는 포항이 확실히 우위를 보이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핵심 선수 및 결장 상황입니다.
강원은 정승용, 신창무, 김대원 등 측면 자원들의 활동량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입니다. 수비에서는 서재민, 박한별의 커버 능력, 그리고 박지민 골키퍼의 선방이 경기 흐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은 테이셰이라, 정재희, 로차 등 개인 능력이 뛰어난 공격 자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으며 중원에서는 기성용 신진호 조합이 템포 조절과 경기 운영을 맡습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박태하와 하창범이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큰 결장 이슈는 확인되지 않아 양팀 모두 정상 전력 활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강원은 최근 경기에서 꾸준히 득점은 하고 있지만 실점도 함께 늘어나 수비 안정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기력의 기복이 크고 흐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반면 포항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며 중원 장악력과 전방 결정력에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방 압박 효과가 뛰어나 상대 빌드업을 흔드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맞대결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강원은 홈 경기에서 공격 템포가 살아나는 경향이 있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포항의 강한 압박과 빠른 전진 패스를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가 최대 과제입니다. 포항은 강원의 수비 라인 뒤 공간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며 직선적이고 빠른 공격 패턴으로 위협을 만들 전망입니다. 반대로 강원은 속도 기반 역습과 측면 침투를 활용해 포항의 수비 균열을 노리는 접근을 취할 것입니다. 결국 강원의 수비 유지력과 조직적 대응이 흔들리느냐가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주며 포항의 압박 강도가 얼마나 지속되느냐도 승부처가 될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포항은 전술적 완성도와 중원 지배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어 원정에서도 높은 점유율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강원도 득점 기회는 만들 수 있으나 수비 집중력 문제를 고려하면 포항의 공격을 버티기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 스코어 강원 1대2 포항 또는 1대3 포항 승리. 전반적으로는 포항이 흐름과 전력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칠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11월 30일 일요일 16시 30분 김천 상무대 대전 시티즌 국내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첫 번째, 팀 전력 및 전술입니다. 김천 상무는 4-4-2 전술을 기반으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핵심으로 삼으며 고승범, 박상혁을 중심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주도합니다. 측면 스피드를 활용한 직선 전개와 전후방 간격 관리가 잘 잡혀 있어 조직력이 높은 편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역시 4-4-2를 사용하지만 빌드업보다는 투톱의 움직임을 적극 활용한 빠른 역습과 전방 압박이 특징입니다. 빅터 이시다, 유승민 등 스피드형 자원을 중심으로 전환 속도에서 강점이 돋보입니다. 전술 완성도 기준으로는 김천이 조직력, 압박 구조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선수 및 결장 상황입니다. 김천은 백종범, 김현우, 이재승이 수비 안정성을 잡아주고 고성윤, 박재현, 김도현이 공격 전개를 이끕니다. 벤치 자원도 두터워 전술 변화에 유연합니다. 대전은 이시다, 빅터, 김강산이 핵심이며 강경원, 김성준 중원 조합이 압박과 연계를 담당합니다. 허난데스, 서진수도 교체 카드로 활용 가능해 공격 옵션이 풍부합니다. 양팀 모두 부상이나 결장 이슈는 거의 없어 정상 전력 출전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김천은 최근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며 특히 수비 전환과 압박 성공률이 높습니다. 득점력은 폭발적이지 않지만 경기 운영이 안정적입니다. 대전은 경기마다 기복이 나타나며 결정력 부족과 수비 집중력 저하로 실점하는 경우가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네 번째, 맞대결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김천은 홈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안정된 라인 간격으로 중원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전은 빅터 이시다 조합의 역습과 측면 풀백의 오버래핑으로 공격 타이밍을 만들 전망입니다. 이번 경기의 핵심 승부처는 김천의 압박을 대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탈압박할 수 있는지, 김천의 측면 전개를 대전 풀백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지, 양팀 투톱의 활동량과 연계력에서 어떤 팀이 우위를 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김천은 조직적인 압박 구조와 호흡 이점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전도 역습을 통해 기회를 만들겠지만 중원 싸움에서 김천을 넘어서기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김천 우세가 전망되며 득점은 양팀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스코어 김천 2대1 대전 또는 1대1 무승부.
김천이 전술적 안정성과 경기 운영 능력에서 조금 더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6번째 경기입니다. 11월 30일 일요일 16시 30분 전북 현대대 FC서울 국내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첫 번째 팀 전력 및 전술입니다. 전북은 4-3-3 전술을 기반으로 점유율과 측면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입니다. 후반기 들어 빌드업의 안정감이 높아졌고 오로보 전진호를 활용한 측면 침투와 하프스페이스 공략이 주요 패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은 4-4-2 전술을 유지하며 듀간디치 링가드 로드리게스 등 공격 자원을 활용한 빠른 전개와 직선적인 공격이 강점입니다. 전방 압박 강도가 높아 상대 빌드업을 흔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전술적 조직력은 전북이 다소 우위이며 서울은 개인 능력 기반의 공격 전개에서 위협을 만들 수 있는 팀입니다. 두 번째 핵심 선수 및 결장 상황입니다. 전북은 오로보 이동준, 강상윤, 박진섭 등이 핵심 전력으로 활약하며 특히 오로보의 돌파력과 이동준의 연계가 공격 중심축을 담당합니다. 중원에서는 강상윤, 마행 등이 넓은 활동량으로 팀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서울은 듀간디치 링가드, 로드리게스, 이청용이 공격의 핵심이며 이동준, 최정현 등이 측면에서 기동력을 보탭니다. 수비진은 알라랍과 황현수가 중심을 잡아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특별한 결장 이슈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정상 전력 출전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전북은 최근 경기력 기복이 줄어들며 안정세를 찾고 있고 수비 조직력 회복과 함께 공격 결정력도 개선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득점력은 좋지만 실점이 많아 경기 운영에 불안정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해 리드를 지키지 못하거나 실점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맞대결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전북은 홈에서 안정적인 빌드업과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노릴 전망입니다. 서울은 빠른 전방 압박과 측면 스피드를 활용해 전북의 빌드업을 흔들어야 합니다. 이번 경기를 좌우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북의 점유율 기반 빌드업을 서울이 전방 압박으로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가? 전북 측면 공격을 서울 풀백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막아낼 수 있는가? 오로보 전진호 대 듀간디치, 로드리게스 양팀 핵심 공격 조합 중 누가 더 높은 효율을 보여줄 것인가? 이 세 가지가 경기 흐름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전북은 홈 이점과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역시 개인 능력 기반의 공격 전개로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수비 불안이 다시 나타날 경우 경기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전북이 조금 더 유리한 흐름이 예상되며 서울도 역습 상황에서 득점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예상 스코어 전북 2대1 서울 또는 1대1 무승부. 전북이 전반적인 경기력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우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분석 내용과 조합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경기 분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